우리 박은희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응원을 하고요. 저희 인천 튜브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는 거는요. 인천문화갤러리 창을 보고 계십니다. 인천문화갤러리 창은요.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우리가 사는 인천의 다양한 문학 작품과 또는 공연 인물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예, 알림 설정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혹시라도 이렇게 후원하고 또는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요. 또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인천튜브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조금 지루하셨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쪼개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학의 이야기를 연극인 김병훈 선생과 함께 유명 게스트가 초대되어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인천문화갤러리 창이, 둘째 주에는 방송작가 유유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시간, 유유의 고민상담소가, 셋째 주에는 인천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관광, 역사, 기행을 소개하는 학산포럼 천연기 대표의 인천테마 기행,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우리 선생님의 새로운 도전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제가 살짝 들은 얘기가 원래 인천 태생인데 광교동이시지만 주 무대는 어렸을 때 막 휘젓고 다니셨던 데는 저쪽 계양장 쪽인 것 같던데. 그렇죠. 거기에서? 그때는 뭐 동인천에서 답동 로터리라 그랬어요. 그때는. 네. 로터리라는 네. 답동 로터리. 예. 제가 신흥초등학교 다녔거든요. 신흥초등학교 그 옆으로 그 언덕배기에 있는 예, 그건가요? 예. 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완전히 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분인데도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공연 보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나라에 예. 굉장히 춤 잘 추는 여자가 있었다. 내가 봤을 때 그 무용수가 춤을 추다가 싹 객석을 보면서 씩 웃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최승희 무용가를 말씀하시는 오.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영화관을 그렇게 많이 데려가셨어요. 몇 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초등학교 전까지 거기 애광극장 있죠. 동방극장 있죠. 키네마 극장 있죠. 그 답동 로타리 뱅뱅 둘러서 그 애관은 조금 용동에 있고요. 네네. 저희 놀이터였어요. 그래서 키네마하고 동방극장은 예. 외국 영화를 좀 했죠. 그래서 제 제 기억에도 디즈니랜드가 지금 뭐 60년, 70년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신데렐라 하면은 그 옛날 버전을 제가 어렸을 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컸어요. 그래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7살, 8살 막 이럴 때인데 네.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이렇게 네. 그 영화관을 다니셨다는 거잖아요. 네. 아버님이 되게 멋지시네요. 아니 그런 반면에 네. 또 인천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태양이 닿지 않는 세계, 해저 구말리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해양 영화 그런 것도 그런 거는 있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제 기억에 먼저 보시고 네. 우리 사남매를 극장에다 데려다주고 예, 예. 보고 나오라고. 정말 문화 혜택 많이 받으셨네요. 네, 네. 요즘도 쉽지 않은 건데 근데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영화를 많이 보고 제가 잠깐 들은 얘기는 아버님이 그 서울의 그 충무로 쪽 대한극장까지 택시를 타고 갈 만큼 열정이 많으셨다고. 그때는 이제 뭐냐 하면은 그 대한극장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70mm 영화관이었어요. 70mm. 근데 거기에 벤허가 들어왔다고 배너 네, 보러 네, 간다고 우리 인천의 시발 택시 알죠? 시발 택시 그거 불러서 고모 작은 아버지니까 삼촌들 데리고 아버지가 영화 보러 가시던 기억도 납니다. 혹시 아버님이 영화를 하시고 싶었던 거 아니셨나요? 근데 사업가였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생각을 할 때 제가 보니까 중대 연극영화과를 네. 나오신 건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면 여배우에 좀 초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출을 공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영화 구경 열심히 다녔다 그래서 집에서 저를 영화 배우나 무슨 연극 배우 이런 거 하길 원하지는 않았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뭐 그쪽 방향 예술계 방향 한다고 그랬을 때 전폭적인 지지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었어요. 왜요? 반대만 했어요. 어머, 그렇게 영화관을 끌고 다녔는데? 네, 그런데도 엄마는 뭐 완전히 그럼 여긴 어떻게 대학은 또 이쪽으로 그러니까 가셨어요? 연극영화과 들어가시려고 네. 사건이 있으시잖아요. 가출이라는 사건. 아니 그 나이에 그때 당시에는 예. 그런 일이 예. 그렇게 연극 영화 쪽으로 남자고 여자고 가고자 하면 예. 가출 많이 했어요. 딴따라 막 이래갖고 별로 안 좋게 할 반대 많이 때잖아요.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럼 집안에서는 후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 할머니 어머머, 할머님이? 가출할 때 이제 손잡고 같이 나가주시고. 야, 집안의 대빵이신데. 그러니까 제가 제 성격상 뭐 몰래 가출하는 게 아니고 나 집 나갈 거야. 나가서 내 힘으로 할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성격이면 할머니 벌써 보따리 싸고 계신 거예요. 같이 나간다고. 아, 손녀 사랑이 정말 대단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같이 나갔었어요. 그 할머님 혹시 연출가 딱 되셔가지고 작품 같이 이렇게 구경하러 오시고 그러셨나요? 그랬으면 좋았는데 그때는 이제 좀 병환이 들으셔가지고 아이고, 같이 아쉬웠겠네. 보지는 못하셨어도 예. 그 비단으로 만든 우리 전통 여성 장신구 같은 거 모자 이런 거 네네네. 있죠. 그런 거 귀한 것들 쌓아놓으시고 이 다음에 연극에 필요하면 이거 써라 하고 엄마보다 훨씬 낫죠. 저희가 지금 연출가로서도 중앙대 이제 연출하시고 그 다음에 연출가로서도 이제 김병원 선생님이 소개를 하셨지만 되게 이제 작품들을 많이 올리셨잖아요. 그리고 근데 유명해진 그 전에 것도 있고. 이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어떤 거요? 뭐냐면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네. 영화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청소년 영화를 금지하고 네. 학교에 초청해온 영화나 단체 관람 1년에 한 번. 아, 그러니까 완전히 인천하고는 어. 환경이 달라진 거죠. 저도 컸지만 어머, 인천이 더 청소년이 좋은 건데? 됐지만. 그때는 어렸을 때고. 단체 관람이나 지정한 네. 거는 보는데 개인적으로 가서는 못 보는. 그럼요. 막 이렇게 규율 선생님들이 네. 잡으러 다니고 막 이랬죠. 교복 입고 가면 큰일 나는 몰래 일이고. 가셨죠? 그런데 그렇게 영화관도 몰래 물론 가보기도 예. 했지만 제가 연극 연출해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예. 한 번은 학교 파하고 집에 가는데 큰 길가에서 제가 교복을 입었으니까 우리 학교 선배가 예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알죠 그 언니를. 왜냐하면 웅변도 잘하고 뭐 막 유명한 언니였어요 학교에서. 근데 그 언니가 그 언니는 날 모르지만 이제 교복 입은 거 보고 네네네. 내가 학교에서 공연을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 아무개 선생님, 아무개 선생님, 아무개 선생님, 아무개 선생님 네 분 이 초대권을 좀 전달해 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그리고 제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개 선생님한테 먼저 갔죠. 아무개 언니가 이거 구경 오시래요. 근데 선생님이 한 장이야. 네, 제가 가도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분의 표를 다 제가 확보해서 우리 친구 3명을 데리고 구경을 갔어요. 그 연극을. 예, 근데 그게 명동예술극장이었고 예. 그때 당시에 서라벌 예술대학이 거기에 나와서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을 공연하는데 마지막 장면에 반해서 제가 그날 거기서 나는 일생 연극 연출을 할 것이다라고 정하고 지금 50년째예요. 인생에 아주 그 전환기를 맡기게 되는 그 장면을 딱 네, 변곡점이. 각인되셨겠네. 근데 뭐냐 하면 마지막 장면. 네. 와, 연극에서 우리 김병훈 선생님도 연극해보면 아시지만 마지막 불을 끌 수 있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마지막 장면 어떻게 할 건가. 네네. 그런데 그때 그 마지막 장면이 제가 50년 동안 물론 많이는 안 가봤어도 뭐 외국에도 여러 나라 다니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봤어도
그런 마지막 장면은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냐 하면 그 한여름밤의 꿈이 남녀 세 쌍이 짝이 바뀌었다가 예, 예. 우여곡절 끝에 짝을 찾는 거예요. 네. 그런데 숲속에 요정도 한 커플이 있는데 네. 거기에 퍽이라고 하는 응, 응. 요정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요정? 장? 요정? 장 아래. 장 아래 응. 똘마니? 퍽. 네. 근데 그 퍽이 정말 바싹 말라가지고 막 종횡무진 무대를 뛰어다니는데 휘적거리는구나. 마지막 장면에 무대 맨 앞에 프론트에 와서 요 끝에 서가지고 예. 막 뭐라고 관객에게 얘기해요. 네, 네. 나중에 저도 읽어보니까 각색을 했는데 짝이 없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라. 아. 헌 고무신 짝도 짝이 있으니까 지금 이 짝들을 네, 다 네, 찾았잖아요. 뭐 그런 내용으로 각색을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프로시니엄 아치 뒤에 메인막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거는 전동이어서 몇십 초로 딱 예. 닫아지잖아요. 네. 어머 저 출연자 저 사람 못 어떡해. 들어가겠다. 예. 그러는데 마지막 대사를 탁 맞추고 슬라이딩으로 저 프로시니엄 아치 이 끝에 꽂혀서 촥 들어가면서 아. 막이 딱 내려오는데 정말 막 한 50cm 예. 두고 그 밑으로 퇴장을 하면서 문이 닫혔는데 예. 막이 내려왔는데 예. 누구랄 것도 없이 한꺼번에 와 하면서 일어나서 막 아. 박수 치면서 환호했어요. 아. 제가 그 사람들이 속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조마조마하는 걸 같이 조마조마 하셨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탁 예. 일어나서 박수 치는 이런 멋진 마지막 장면 어디 가서 또 보겠어요? 오. 너무 멋져서 제가 그 자리에서 난 연출가가 되겠다. 아, 그러면 선생님이 여태까지 50년 동안 이제 이렇게 연출을 하시고 작품들을 하셨는데, 김병훈 선생님은 선생님 작품 중에 어떤 게 제일 기억이 남으세요? 전 뭐 기억이 보신 게 하나도 안 있어야죠. 나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어떻게 지금 잘못 여쭤봤어? 우리 저기 박은희 감독님 얘기를 하시는데 네. 되돌아보는 거야. 어. 나는 어땠었나? 아. 나는 어떤 거였었나? 네네. 무엇 때문에 내가 연출을 했나? 무엇 때문에 연극을 했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예. 그냥 내 길은 이 길이니까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지. 아. 거기에 지금처럼 뭐 나는 영국 영화과를 갈 거야. 가출하는 거 가서 그 마지막 장면에 그걸 보면서 나는 연출을 하겠다 이러고 하는 이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면 또 혼난다고 그러는데 여성으로서 네. 정말 다른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고민도 좀 하고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 그런데 나중에 예. 그러면 자 연출가가 되려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네네. 아무도 저한테 정보 주는 사람은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만 있지. 예. 그런데 어쨌든 중앙대학이 1차에 한 학교 거기에 떨어지면 2차가 한대와 동대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서울예전 예. 2년제 예.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아. 그러니까 중앙대를 제일 먼저 볼 수밖에.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네네. 이제 제대로 공부해야 네.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들어간 거고 연출자로 들어갔는데 연출을 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전공 바꾸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연출하기 어렵다. 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집에서 집을 나가면서도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산 사람이 예. 대학에 들어가서 남녀 차별을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그 시대 때는 더 할 테니까 지금보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보고 그랬어요. 거기- 왜 여성이 안 되냐? 예. 생각을 해봐라. 남자도 4년 졸업하고 3년 군대 갔다 와서 네. 그땐 3년이었어요. 그쵸, 있는데. 그리고 이제 프로페셔널한 극단에 들어가서 3년 조연출을 하면 벌써 10년인데 그래도 남자도 연출가가 될까 말까다. 그러니 네가 할 수 있겠니? 이런 거였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죠. 그러면 나도 군대 갔다 오고 네. 극단 들어가서 뭐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입학하고서 그
이렇게 학과실이 열려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교수님 계셔서 당연히 인사를 했죠. 네네네. 그랬더니 요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강아지 부르듯이. 근데 그 교수님이 이원경 선생님. 그런데 무슨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제일 먼저 알아듣고 씩 웃었대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내가 인사하니까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연출론을 쓰고 있는데 원고지 쓰는 거 귀찮아서 녹음을 해놓고 있으니 한글 쓸 줄 아느냐. 한글을. 그래서 또 확 화가 났어요. 대학생 보고 한글 쓸 줄 아냐니. 그렇지. 그래서 연출론을 한다 그러니까 네네. 당연히 해야죠. 난 연출 공부하러 왔는데 다른 선생님은 전공 바꾸라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걸 원고지로 베끼면서 연출론을 내가 제일 먼저 읽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겠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녹음 테이프를 받아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원고지에다 옮기려니까 네모칸이 쳐 있잖아요. 200자 원고지. 그렇죠. 어디서 떼어야 좋을지 모르겠네. 공부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한글 쓸 줄 아냐고 물으셨구나. 그렇게 제가 연출 수업을 받기 시작을 했고 학교에 무슨 자료실에 들어갔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의상, 어디서 본 것 같은 천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 보고 이거 어디서 썼던 거예요? 그랬더니 중앙대학 예술대학이 서라벌 예대가 그대로 옮겨왔대요. 7개 과목이 있는 예대가. 그래서 저거는 서라벌 예대에서 셰익스피어 작품 한여름밤의 꿈 할 때 입었던 의상이고 저 천들은 그 천장에 매달렸던 수풀을 상징했던 초록색, 연두색, 뭐 가지가지 초록색 계열의 천들. 그러니 얼마나 그때부터 우리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인생작을 또 거기서 그렇게 또 만나시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마 이 제스처가 지금 여기 이원경 선생님의 화술이나 뭐 이런데 이 책을 넘겨보시면은 이원경 선생님의 자필 그러니까 이제 화술 뭐 이거에 대한 노트 다 주셨죠.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보관한다든가 이렇게 활자화 시켜갖고 만든다는 게 솔직한 얘기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원체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의식, 의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남고 다 사장돼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돌아가시고 나면은. 근데 그게 남을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 후학들이라든가 연극하는 후배들한테 굉장히 큰 어떤 자료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 예, 배우 화술은 특히 우리가 말하기 교육을 안 하고 있잖아요. 국어 교육의 기본이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인데 말하기 교육 받아보셨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학교만 책임은 아니에요. 집에서 부모도 가르쳤었어야죠. 그러네요.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엄마 아빠 목소리 들으면서 말 다 배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우리 선생님이 미술 원래 전공이셨어요. 그래서 그 미술계의 다른 업적이라고 하면은 배경화만 그려서 하던 그 연극 무대가 사실적으로 입체적인 무대 장치가 만들어지는 거. 그 무대 연출 쪽에도. 이거를 그러니까 미술인데 무대 미술로 바꾸시고 연출을 하신 게 뭐냐면 일본에 가서 일본이 우리보다 한 30년 더 전에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 연극을 받아들여서 그게 리얼리즘이었거든요. 그거를 보고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연극이란 단어도 없었어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다 한자로 번역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런 작업을 해서 우리 국민들 지금 일제 억압을 받고 있는 이것들을
살려놔야 된다. 아. 이런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원래 서울 출생이신데 네네. 그 시장통에 나가서 조선 사람들끼리 우리말 쓸 때는 막 메모하시고 장단음 구분 뭐 이런 거를 굉장히 화술을 정말 우리나라에선 최고신 거예요. 그거를 해주신 게 이제 그 내용들이 예, 이걸로 거기에 정리를 들어있죠. 하시는 예. 훌륭한 스승님을 만나셔서 이제 연출을 또 공부하시고 여러 네. 가지 것들을 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데 네. 또 정말 커다란 가르침을 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